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기초 전기수학 2장인 미분과 적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가 1강 때부터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죠. 저희 기초 전기수학은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와 같이 증명이나 복잡한 연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 과정은 어차피 자격증을 취득할 목적으로 수학적 연산 방법에 대해서 연습하는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도요, 미분과 적분,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복잡한 개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미분은 순간 변화량을 말하고 적분은 어떠한 함수의 면적을 구할 때 사용한다. 이 정도에 대한 기초 개념을 잡아주고요. 연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만 나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미분과 적분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알고 계신 분들은 저희 교재 16페이지하고 17페이지를 보시면은 미분과 적분에 대한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공식만 보고 그냥 넘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강좌에서는요, 우리가 미분에 나오는 기초 공식과 적분에 나오는 기초 공식을 토대로 저희가 예제 문제를 진행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미분법입니다. 자, 우리가 미분이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량을 나타냅니다. 그럼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는 것처럼 변화량에는 두 가지 된 개념이 있죠. 평균 변화량과 순간 변화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미분이라는 건요, 잘게 나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변화량이 아니라 순간 변화량이 미분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평균 변화율은 뭐냐? 평균 변화량 또는 평균 변화율은 직선의 기울기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거기 그림에 나와 있는 걸 좀 변형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평균 변화율이요. 또는 평균 변화량.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이거는 직선의 기울기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정의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y가 우리가 fx다. 자, 이때 f라는 거는 펑션의 약자죠. 해서 x에 의해 변하는 함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x축을 우리가 횡축을 x라고 하고 종축을 y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두 점 사이에 대한 기울기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의의 두 점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A점, 여기를 B점. 그렇다면 이때 A점에 대한 함수를 우리가 펑션 A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 B점에 대한 함수를 우리가 펑션 B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평균 변화율 또는 평균 변화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울기를 나타낼 때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x에 대한 변화량 분의 y에 대한 변화량이다. 자, 이렇게 나타냈죠? 다시 말해 밑변분의 높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x에 대한 변화량을 델타 x 그리고 y에 대한 변화량을 델타 y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x에 대한 증분이 델타 x고요. 그리고 델타 x를 이항 우리가 dx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x에 대한 증분에 대한 정의 바로 뭐가 됩니까? B에서 a를 빼주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변화량입니다. 자, 이렇게 B-A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디퍼런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에 대한 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때 dx에서 d는 디퍼런스에 대한 약자다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델타는 뭐냐? 자, 이 그리스 문자에서 이 영어의 D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델타가 되는 거죠.
해서 dx를 그리스 문자로 표현하면 델타 x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y에 대한 증분, y에 대한 변화량 델타 y 또는 dy는 어떻게 표현되죠? 펑션 b에서 펑션 a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fb-fa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함수에 대한 변화량은요, 우리가 자 1장에서 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탄젠트 세타가 바로 기울기다, 변화량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되고요. 요거를 다시 한번 써주게 되면 dx분의 dy가 됩니다. 자, 이때 함수가 y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해라, 이렇게 x에 대해서 변화량을 알아봐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럼 요거 다시 한번 정의식을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dx는 b-a가 되고요. dy는 fb-fa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치환을 한번 할까요? 자, 우리가 b-a를 우리가 델타 x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쓰게 되면 델타 x분의 자, 그렇다면 자, 여기 식에서 델타 x 이코르 b-a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b는 얼마가 됩니까? 그렇다면 b는 델타 x 플러스 a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다시 한번 적용하게 되면 펑션 델타 x 플러스 a 마이너스 펑션 a.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하고요. 아래가 똑같은 글자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 글자가 여러분들이 혹시 수업 들으시다가 이 글자가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이 평균 변화율에 대한 정의식을 나열한 거니까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고 그냥 넘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순간 변화율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고요. 이 순간 변화율을 미분계수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순간 변화율은 뭐냐면요. 자, 여기 A점과 B점 사이에 대한 변화량이 있지만 이때 변화량은요. 그 A점과 B점에 대한 변화량이지 매 순간순간으로 따지게 된 변화율이 계속 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런 곡선이라는 거는 매우 잘게 쪼개서 봤을 땐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곡선이라는 거는 여러 개의 직선들의 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작은 영역으로 보게 되면 이때 순간순간에 대한 변화량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A점에서의 순간 변화량은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 B가 H축으로 매우 접근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식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식 2-2번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떠한 펑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때 프라임을 쓰게 되면 우리가 미분을 시켜라.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리미트 b를 h축으로 매우 접근시켜라. 그러니까 매우 작은 영역으로 바라봐라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앞에서 변화량에 대한 공식 바로 뭐가 있습니까? b-a의 펑션 b 마이너스 펑션 a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때 b-a를 우리가 델타 x로 바꿔주게 되면은 자, 델타 x라는 거는 x에 대한 변화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에 대한 변화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되는 개념이니까 다시 a점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델타 x가 0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 식은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보냈을 때 델타 x분의 펑션 델타 x 플러스 a 마이너스
펑션 a다.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물론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수학 교재에서는요. 이때 델타 x를 h로서 나타내는 교재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정의식을 내려봤자 크게 와닿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남는 건 바로 뭐밖에 없습니까? 변화량을 우리가 델타 x분의 델타 y로 나타낼 수가 있다. 또는 dx분의 dy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때 미분이라는 거는 순간순간에 대한 변화량을 나타낸다 이런 얘기예요. 순간순간에 대한 변화량. 해서 우리가 미분은 순간 변화량이다 라는 개념까지만 보고 그냥 간단히 넘기셔도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재 15페이지에 보게 되면 도함수라는 말이 있는데요. 도함수. 이 말도 참 기분이 나쁘죠. 근데 도함수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첫 번째 줄 맨 끝에 있어요. 함수를 미분시켜라. 자, 이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도함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우리 교재 16페이지 2-4번식을 보시게 되면 함수가 y가 x의 n승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x에 대해서 미분시켜라. 다시 말해 도함수를 구해봐라. 해서 거기에 대한 증명식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증명을 우리가 일일이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초반에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우리가 미분과 적분을 배울 때는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증명 위주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개념 정도만 잡아주고요. 다시 말해 정의식 정도만 잡아주고 앞으로 우리가 미분을 사용하기 위한 연산되는 공식들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공식을 통해서 어떻게 연산할 거냐 자 이런 것들만 우리가 연습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x의 n승을 복잡하게 증명을 통해 결과값을 뽑아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건 뭐냐면 x의 n승을 미분시키면 어떻게 하냐? 자, 그럼 기호가 이렇게 됩니다. 자, 함수를 미분시켜라 해서 이렇게 프라임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이걸 나타나게 되면 x의 n승을 x에 대해서 미분시켜라 하게 되면 dx분의 dy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요거는 우리가 델타 x분의 델타 y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요 y 대신에 x의 n승으로 바꿔가지고 자, 이거 두 개 자리 바꾸는 게 좋겠네요. 자, 이렇게요. 델타 x분의 델타 y 이코르 dx분의 dy가 되고요.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우리가 dx분의 d에 x의 n승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함수를 우리가 x에 대해서 미분해봐라, 변화량을 알아봐라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연산에 대한 결과값이 얼마가 나오냐?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수를 앞으로 내리고요. 그러니까 nx의 n-1승 다시 말해 지수를 밑으로 내리고 그리고 지수에서 마이너스 1을 취하면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 자,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기초 공식들을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dx분의 d에 c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c라는 거는 콘스탄트의 약자예요. 상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자, x에 대한 변화죠. x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y 함수는 어떻게 나올 거냐? 항상 컨스탄트, 상수로서 일정하게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5다, 10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일정 크기를 가지는 상수의 변화량은 얼마예요? 변화량, 기울기는 얼마예요? 당연히 제로가 되겠죠. 해서 항상 상수의 변화량은 0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dx분의 d 상수 곱하기 x다. 펑션 x다. 자, x에 의한 함수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fx는 이런 식으로 x의 n승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함수와 상수가 결합되어 있었다면
어차피 상수는 변화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함수에 대한 변화량의 상수를 곱해서 결과값을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와 상수와 결합되어 있었다면 상수를 미분 연산자 앞으로 내보내시고요. 뒤에를 다시 한번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자, 이렇게 우리가 풀어주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상수는 미분 연산자 앞으로 내보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 보니까 fx 플러스 마이너스 gx.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건 뭐 굳이 쓸 필요가 있나 뭐 생각이 드는데요. 자, 미분에서도 분배 법칙이 가능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한 상태에서 전체 미분을 취해라 하면은 뭐 fx를 미분하고 그리고 gx를 미분시켜서 더하거나 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보니까 이번에는 fx와 gx가 곱해진 상태. 자, gx는 뭐냐? 자, fx라는 거는 펑션이죠. x에 의한 함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펑션이 두 개가 있다라고 표현하게 되면 뭐 펑션 1, 펑션 2, 다시 말해 f1x, 그 다음에 f2x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알파벳 순서상 f 다음에 g죠. 그러니까 펑션의 두 번째 기호로 gx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네 번째 공식에서는 x에 대해서 미분해라.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는 가로를 굳이 쓸 필요가 없겠네요. fx, gx가 있다. 자, 이렇게 두 함수가 곱한 상태에서 미분을 취해라 라고 하게 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곱하기 플러스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연산을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몫의 미분법이라고 저희가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dx분의 d에 자, 이번 gx가 밑에 있죠? gx분의 fx가 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미분을 처리하냐? 우선은 분모의 제곱입니다. 자, 분모의 제곱에 자, 4번 공식과 유사하게 쓰시면 돼요. 4번 공식과 유사하게. 앞에 미분, 뒤에 거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자, 이렇게 한 것처럼 여기도 fx 미분 gx 곱하기. 자, 근데 부호가 바뀌어요. 빼기 fx 곱하기 gx 미분.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자의 미분 곱하기 분모. 분자 곱하기 분모의 미분. 자, 이런 형태로 해서 빼기가 들어가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6번 공식은 어차피 5번 공식을 응용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우리가 1, 자, 6번 공식을 보니까 gx분의 1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1을 미분시키면 얼마예요? 1은 상수죠? 1은 상수예요. 상수를 미분하면 0이 될 것이다. 해서 우리가 fx 요걸 미분했을 때 0이니까 마이너스 뒤에 것만 작성하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공식에 자, y가 x의 n승이었다. y가 x의 n승이었다. 자, 그렇다면 y를 미분치하면 얼마가 나오냐? 앞에 정의식에서 내려드렸죠? 어떻게 한다고요? 지수를 내리고 그리고 지수의 빼기 1을 곱해주면 된다. 다시 말해 n 곱하기 x의 n-1승. 상당히 중요한 식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미분에 대한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일반적인 게 바로 이 6번에 대한 공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저희가 자격증 문제를 풀다 보면 가끔씩 증명을 요하는 문제가 있어요. 뭐 문제라기보단 증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 공식들이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공식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개는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거를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뭐 자격증 합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 6번 공식만 완벽하게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공식. 자, 요거는 뭐 삼각형 정도만 할까요? 그러니까 가끔 나와요, 이것도. 아주 가끔. 많이 나온 건 아니고요. 아주 가끔 나오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합성함수 미분법이다 라고 개념을 잡았던 것 같아요. 자, 이거를 한번 쓰게 되면 x에 대해서 변화량을 알아봐라. 미분을 취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자, 함수의 형태는 fx인데 이 fx 안에 gx가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gx.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태가 되냐면 뭐 쉽게 말해서 뭐 2x 플러스 1의 뭐 3승.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함수 안에 바깥에 어떤 수가 또 묶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합성함수로 우리가 이렇게 합성함수로 표현되어 있으면은 우선 첫 번째, 이 펑션을 하나의 묶음으로써 미분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의 묶음으로써 취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뭐냐? 그냥 전체 얘를 그냥 x였다 라고 생각하시고 전체 미분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알까기 미분 이런 형태로 많이 외우셨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함수를 다시 한번 미분해서 곱해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떠한 면적이 있는데 이 면적에다가 방을 만들 거예요. 한 실을 만들 거예요. 그랬더니 한 실에다가 한 4개에 대한 집이 있다라고 할게요. 이러한 공간 속에 한 4개의 세대를 집어넣는다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개의 세대보다 4개의 구역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소정의 면적 속에 4개의 구역을 잡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이게 좀 말이 꼬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형 아파트를 설계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부지 속에 A동, B동, C동, D동으로 구분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눠진 4개의 동 속에서 한 개 동에 다시 한번 면적을 쪼개가지고 각각의 세대들이 들어가는 형태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뭐 대충 5개에서 25개의 세대로 다시 한번 나눴다고 하게 되면 이 전체 세대는 얼마가 될 거냐. 자, 이런 개념과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뭡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4개의 동으로 나누고 그리고 한 개 동에선 다시 한번 25세대로 또 한번 쪼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구역 속의 전체 세대는 몇 세대가 됩니까?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전체를 동으로 나눴죠. 크게 나눴죠. 그래서 크게 나눈 개념이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몇 개요? 4개의 동으로 나눴고 그리고 이 4개 동 속에 한 개 동에는 또다시 25세대로 쪼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개를 곱하니까 이 부지에는 100세대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개념 자체가 합성함수 미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가 묶여있다. 묶여있으면 크게 나누시고 다시 한번 그 작은 단위별로 다시 한번 나눠서 곱해 결과값을 내보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교재로 따지게 되면 9번인데요. 저는 8번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9번과 교재 속에 있는 9번과 10번을 보니까 코사인 x와 사인 x를 미분하면 얼마가 되냐. 이런 것들을 많이 아실 겁니다.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x고요. 그리고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됩니다. 자, 이건 뭐 우리가 고등학교 때 하도 많이 쓰던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 부분을 처음 보신 수험생 여러분이 있다면 복잡하게 증명하지 마시고요. 그냥 암기하세요.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고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합성함수로 되어 있어요.
dx분의 d sin ax요. 자, 여기요. ax라는 합성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한다라고 했습니까? 여기 위에 보세요. 요 빨간 색깔로 묶은 블럭을 그냥 x였다라고 하고 그냥 미분하시는 거예요. 그럼 sin x를 미분하면 얼마요? sin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작은 단지를 다시 한번 나눈다라고 했죠. 미분시킨다라고 했죠. 그래서 곱하기 dx분의 dax가 됩니다. 그렇다면 dx분의 dax는 어떤 개념이에요? 바로 요 개념이 되는 거예요. 2번 공식이요. 상수는 앞으로 내보낸 상태에서 x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미분하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써볼까요? dx분의 dax가 되니까 자, x에 대한 변화량, x에 대해 미분하는 거죠. 그렇다면 a라는 거는 x에 대해서 변화하는 값을 안 가져요. 그 말은 곧 뭐냐? 상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상수를 내보내고 dx분의 d의 x의 1승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요거를 미분하게 되면 1을 어떻게 해요? 여기 있죠? n승 지수를 앞으로 내리고 그리고 지수에서 빼기 1을 취해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을 내리면 1이고요. 그리고 1에서 1을 빼면 0이 되겠죠? 그러니까 x의 0승은 얼마예요? 1이 되는 겁니다. 1이요. 그러니까 요 얘기죠. 자, x를 x에 대해 미분하면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ax를 미분하면 얼마가 나온다? a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a가. 그래서 여기 보게 되니까 dx분의 dax는 a만 남기 때문에 요거 다시 한번 쓰면 a 곱하기 코사인 ax를 쓸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쓸게요. 여기다가 자, 이것도 우리가 자격증 시험에서 많이 쓰던 공식이니까 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공식이요. sin x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코사인 x가 나오고요. 코사인 x를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sin x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9번째 사항에선 합성함수 형태로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dx분의 d의 sin ax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자,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우선 크게 묶어 미분해라.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고 그리고 크게 묶은 거를 다시 한번 x에 대해서 미분해서 곱해줘라. 라고 해서 a의 코사인 ax가 나왔죠? 해서 이 모양을 잘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는데 사인이 가지고 있는 이 항에서 우리가 x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수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상수를 복사해서 앞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얘를 미분을 취하면 답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이 연산 과정에 대한 결과만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x 앞에 a가 있네? 상수가 있네? 그럼 상수를 앞으로 내보내고요. 이렇게. 앞으로 내보내고 사인을 미분하면 그대로 코사인 ax가 된다. 그냥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코사인 ax는 어떻게 되냐? 아까 전에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된다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마이너스 사인 ax가 될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사인 ax만 있는 게 아니라 ax를 다시 한번 x로 미분해서 곱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자, 코사인 x 앞에 있는 이 상수, 이걸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코사인을 미분한 마이너스 사인 ax를 다시 한번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공식, 교재 13번 공식의 탄젠트 x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셔도 되고요. 마지막 14번 공식인데 저희는 10번이라고 쓸게요. 자, 14번 공식에 보면 제가 1장에서 설명드렸던 오일러 상수 또는 무리수 2라고 했었죠. 2를 미분하면 얼마냐? 자, y가 2x가 있는데 y를 미분하면 얼마냐?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얼마냐? 다시 말해 dx분의 d2x는 얼마냐? 자, 무리수를 미분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옵니다. 해서 요거 미분하면 이 x값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y는 2의 ax다. 그럼 요것도 합성함수 형태가 되는 거죠. 합성함수 형태. 그 합성함수 형태가 나오면 아까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우선 크게 묶어서 그냥 이거를 그냥 x였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sin x를 미분하면 sin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나온다라고 했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묶은 거를 다시 한번 미분해서 곱해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위의 식에서 2x를 미분하면 2x가 나온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x였다면 얘를 통째로 미분하면 2의 ax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또 뭘 곱해줘요? 이거를 다시 한번 곱해줍니다. dx분의 d의 ax를요. 그러니까 x 지우니까 a가 남으니까 어떻게? a 곱하기 2의 ax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암기하셔도 좋아요. 그냥 a 내려가고 자기 자신 그대로 써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미분에 대한 공식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적분법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분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떠한 면적을 구한다. 면적을 산출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개념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제 고등학교 때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내용이에요. 자, 이러한 그래프가 있는데, 자, 이때 이 소정의 여기까지라고 할까요? 여기까지에 대한 저희가 면적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면적을 우리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구하게 될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곡선 부분에 대한 면적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초창기 때는 어떻게 했었어요? 이 면적을 잘게 쪼개는 거예요. 잘게. 이렇게. 한 요 정도로 듬성듬성 쪼개볼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쪼갠 구간 속에서의 직사각형을 만드는 겁니다. 물론 가운데로 그려도 되고요. 여기서 끝에서 와도 되고 여기서 와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이 직사각형을 우리가 n등분을 했다. 여기까지가 n등분을 취했다고 하게 되면 이때 이 직사각형 하나의 가로에 대한 면적, 길이는 얼마가 되니까 이게 n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전체 길이에 대해서 n분의 1을 취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n분의 1을 취했었을 때 이때 함수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당연히 펑션 n분의 1 값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하나에 대한 면적에 대한 개념은요. 자, 면적에 대한 개념은 우선은 가로의 길이 얼마? n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높이에 대한 길이는요. 펑션 곱하기 n분의 1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다 두 번째 면적을 더해줘야 돼요. 두 번째 면적을.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얼마? n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길이의 n분의 1 곱하기 높이는 얼마가 됩니까? 여기서 이제 n분의 1이니까 여기는 n분의 이게 두 개가 있으니까 n분의 2가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펑션의 n분의 2에 대한 개념을 가질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러한 규칙이 우리가 k까지가 있게 되면 이건 n분의 k까지 온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땡땡땡 땡땡땡 더해서 자, 가로에 대한 면적은 변화가 없죠. 똑같아요. 다 n등분을 취한 거니까요. 자, 만약에 이게 거리가 우리가 m이다. 그러면 n분의 m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또는 여기까지가 x였다. n분의 x다. 자, 근데 이건 뭐 개념적인 부분이니까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곱하기 펑션의 n분의 k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여기서 1부터 k까지 변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전체 시그마로서 더해주게 되면은 시그마 k가 1부터 뭐 m개까지 막 이런 개념은 그냥 넘어갈게요. 하고 n분의 1 직사각형의 가로 면적,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 n분의 1 곱하기 직사각형의 세로 면적 얼마요? 세로 높이 얼마요? 펑션의 n분의 k.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오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문제는 뭡니까? 바로 오차예요, 오차. 저희가 직사각형을 쪼개가지고 연산을 하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만큼 오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차를 최소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차를 최소화시키려면 이 면적을요, 이 n등분한 거를 매우 잘게 쪼개는 거예요. 매우 잘게 쪼개되면은 이 곡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등분을 쪼갤 때 어떻게 하냐? 리미트 극한을 보내면 되죠. 리미트 n을 무한대까지 쪼개게 되면 우리는 이 곡선에 대한 이 면적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가 있다. 이 개념이 바로 적분에 대한 개념입니다. 해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모두 더해라 하는 시그마 부분하고 그다음 극한에 대한 개념 리미트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이 두 개의 수를 우리가 인티그랄이다 라고 개념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인티그랄 면적을 구해라 또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잘게 쪼개서 쌓아 나가라 더해 나가라 해서 면적을 구하라는 개념입니다. 해서 인티그랄 그 다음에 요 f하고 요 부분이 함수가 되겠죠. 해서 여기가 x에 대한 변화량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x에 대한 함수를 자 여기 n분의 1은 바로 뭐예요? n분의 1은 잘게 쪼은 x에 대한 구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dx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dx. 해서 잘게 쪼갠 횡축에 대한 것을 우리가 dx라고 표현하고요. 그때 나온 함수에 대한 결과값을 펑션 fx다. 이렇게 표현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기호를 아래와 같이 간이화시켜서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개념은 뭐예요? 함수를 x에 대해서 적분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적분시켜라. 물론 이 적분이라는 거는 전체 면적을 구하게 되는 개념이고요. 미분이라는 건 반대로 잘게 쪼개 나눈 기울기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분과 적분은 정확히 반대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쉽게 말해 곱하기와 나누기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도 나와 있죠? 자, x의 m승을 미분을 시키게 되면 얼마가 되냐? m 곱하기 x의 m-1이 나온다라고 했으면 거꾸로 이 함수를 적분을 시키게 되면 x의 m승이다 라고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부정적분이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구간, 특정 구간 A부터 B까지 된 구간에 대한 면적을 구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 구간을 이렇게 제시한다고요. 이렇게 구간을 제시해서 쓰게 되면 우리가 정적분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가 자격증 공부하시면서 부정적분이다 또는 정적분이다 이런 개념 갖지 마세요. 적분에 대한 개념은 어떠한 구간 속에 또는
함수의 면적을 구하기 위해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할 것이고 그 도구에 대한 공식을 우리 교재 속에 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부정적분 공식 나와 있어요. 한번 보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식에 보니까 인티그랄 x의 n승을 x에 대해서 적분해라 라고 하니까 n 플러스 1분의 1에 x에 n 플러스 1. 자, 이렇게 적혀 있고요. 뒤에 적분상수 c가 있다. 다시 말해 콘스탄트 c가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함수가요 2x의 자승 플러스 3이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이거를 미분시키면 어떻게 돼요? 미분시키게 되면 앞에서 배웠죠? 어떻게 하라고요? 각각 미분하면 됩니다 라고 배웠어요. 해서 얘를 미분시키게 되면 제곱이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얘 미분하면 4x가 되고요. 그리고 3은 상수죠. 미분하면 제로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쓸까요? 미분 공식 dx분의 d에 x의 n승을 취하게 되면 n은 그냥 내리시도록 하고 그리고 지수에 어떻게 마이너스 1을 취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의 역수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적분이라고 했죠. 미분의 역의 과정을 적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분에서 빼기였다면 적분에선 뭐예요? 더하기가 될 것이고 미분에서 얘를 분자로 내렸다면 적분에선 분모로 내리는 완전 반대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적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미분했더니 얘가 나왔어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함수를 x의 m승을 미분을 취하게 되면 n 곱하기 x의 n-1인데 얘를 다시 한번 적분하게 되면 원함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했었죠.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함수를 미분했더니 4x가 됐어요. 4x가. 그럼 얘를 적분하면 2x 자승 플러스 3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인티그랄 함수는 얼마? 4x 플러스 0. 0은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x에 대해서 적분해라. 자, 그럼 적분 공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얘가 1승이면 자, 지수에다 어떻게 하라고요? 지수에다가 플러스 1을 취한 상태에서 분모로 내리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1을 취하게 되면 2가 되겠죠? 해서 내리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2분의 4 곱하기 x의 2승이 되겠죠. 그럼 요 약분시키면 얼마가 돼요? 2x의 제곱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4x를 적분하게 되면 2x의 자승은 나와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상수를 미분했으면 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이 나오다 보니까 상수를 미분하면 0이 나오다 보니까 거꾸로 적분했을 때 이 상수값이 얼마인지를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분을 취할 때는 이 뒤에 적분상수가 반드시 들어가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자격증 시험을 볼 때요. 이 적분상수에 대한 개념은 안 잡아요. 적분상수에 대한 개념은 안 잡습니다. 해서 적분 공식은 그냥 플러스 1을 취해서 분모로 내려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공식이 또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 뭐 2번, 3번, 4번 이런 것들을 한번 그냥 보시길 바랍니다. 보시고요. 5번 공식에 보니까 인티그랄 x분의 1을 x에 대해서 적분하면 뭐가 나오냐? ln x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x분의 1을 x에 대해 미분하게 되면 자연 로그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 뒤에 적분상수가 있어요. 플러스 C 적분상수가 있는데 우리 자격증 시험에서 많이 표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ln을 다시 한번 쓰게 되면 로그의 미수가 2가 되는 함수를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도 암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요. 이건 그냥 편하게 쓸게요. sin x를 미분을 취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코사인 x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럼 코사인 x를 반대로 적분하면 누가 나와요? sin x가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코사인 x를 미분을 취하게 되면 누가 나온다고요? sin, 그냥 사인이 아니죠. 마이너스 sin x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sin x를 적분하면 누가 돼요? 코사인 x가 됩니다. 자, 따라서 인티그랄. 자, 여기요. 자, 요걸로 쓸까요? 요걸로? sin x를 x에 대해서 적분하면 얼마냐? 자, 아까 얘기했죠?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사인을 통째로 적분해야 코사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이너스를 빼고 사인만 적분하면 얼마요?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식이 또 나와 있는 게, 자, 얘하고 이제 매기 같은 게 이제 9번 공식. 자, 우리 9번 공식이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상수가 있었을 때 어떻게 되냐? 자, 코사인으로 한번 해볼까요? 코사인 AX를 X에 대해서 적분해라. 자, 그럼 이제 아까 말했죠?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인을 적분하면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코사인 적분하면 그냥 사인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아까 합성함수 미분법에서 sin AX를 미분해라. X에 대해서 미분을 취해라. 그럼 A 어떻게 한다고요? 분자로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앞으로 나가고 사인을 미분했을 때 코사인 AX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상수가 분자로 간 거예요. 그럼 얘는 반대 개념이니까 어디로 간다고요? 분모로 내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A가 A분의 1로 되고요. 코사인을 미분하면 sin AX가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물론 아까 2에 AX를 미분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A만 밑으로 내려서 A 곱하기 2의 AX입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반대 개념. 인티그랄 2의 AX를 X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면 A가 분자로 간 게 아니라 어디로? 분모로 내려가서 A분의 1 곱하기 AX. 자,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우리 6번 공식이 나와 있는데, 물론 제가 여기에 썼던 공식들에는 적분상수가 다 빼놓고 쓴 거예요. 적분상수가. 무조건 적분상수 있는 거다. 적분상수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적분상수를 뺀 이유는 뭐예요? 우리 자격증 시험에서는 적분상수를 찾아라. 이런 개념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예제가 저희가 몇 개 없습니다. 예, 몇 문제 없어요. 그래서 한번 필수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펑션이 함수가 x의 자승 플러스 x가 있는데 이때 x가 마이너스 1, 2일 때 이때 미분계수를 구해라. 도함수를 구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도함수를 구하여 미분계수를 구해라. 그러니까 도함수는 미분을 취하고 미분을 취한 상태에서 x값에다가 여기에 있는 상수를 대입해서 개수를 나타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요거 미분 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해설과 같이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 공식 외웠던 거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쓸까요? x에 대해서 미분해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지수를 내리고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x의 n-1승이다.
요거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미분하면 얼마예요? 자, 미분도 분배 법칙이 돼요. 얘 미분 따로따로 해라 이런 얘기예요. 적분도 분배 법칙이 돼요. 여기에 적분 기호가 탁 통째로 되어 있다. 그럼 얘도 적분하고 얘도 적분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미분을 취하게 되면 2가 내려가고 빼기 1이니까 2x가 되고요. 플러스 자, 그 다음에 x를 미분하게 되면 자, 아까 말했죠? x의 1승을 미분해라. 그러면 1이 내려가고요. 여기다 1을 빼니까 0승이니까 지수의 0승은 1이므로 1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차 함수를 미분하면 1 나옵니다. 1 나와요. 자, 그래서 요거 미분하면 1 되겠죠. 자, 이로부터 함수가 마이너스 1일 때는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에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1. 1을 대입하면요. 1을 대입하면 2가 되니까 3. 자, 2 대입할게요. 2. 2를 대입하게 되면 2를 대입하면 4가 되니까 5가 되겠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자, 문제 2번. 함수를 미분해봐라. 예, 도함수를 구해라. 미분해봐라. 첫 번째 보니까 이제 함수 y가 3이라는 상수로 돼 있어요. 상수를 미분하면 얼마가 나온다? 0이 나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문제 2번. 함수가 3x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미분시켜라. 자, 함수와 상수가 결합되어 있으면 상수는 어차피 미분 대상, 변화량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냥 앞에다가 빼줘서 미분의 결과에다가 배수를 적용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dx분의 d의 x의 자승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해요? 2가 앞으로 내려가서 곱하고 지수에서 빼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앞에 내려가면 6이 되니까 6x가 나온다. 그냥 보셔도 돼요. 그냥 푸셔도 돼요. 내려가면 6이 되니까 6x가 됩니다.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각각 미분하는 거예요. 10의 x의 10승, 2x의 3승, 3x 플러스 1. 다 각각 미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라고요. 네 번째. 함수가 2x 플러스 1. x의 자승 마이너스 3x가 있는데 얘를 미분해봐라. 우리가 아까 지워졌네요. dx분의 d에 fx 곱하기 gx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앞에 거 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곱하기 플러스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그죠? 그러면 얘를 미분시키게 되면 fx 미분 얘를 미분하는 거예요. 각각 따로따로 미분. 2x 미분하면 얼마요? 2가 되겠죠. 2. 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x의 1승을 미분하면 1 나오는 거예요. 1차 함수 미분하면 1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x 미분하면 1이니까 2 곱하기 1이니까 2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1을 미분하면 상수를 미분하면 0입니다. 2. gx 곱해라. gx 곱해라. 자, 플러스. 자, 이번에 fx 그냥 곱해주고요. gx 미분. 자, 요거 미분합니다. 자, 2x 미분하면 얼마? 내려가고 하나 빼니까 2x 빼기 3x를 미분하면 얼마? x 미분하면 1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빼기 3. 그래서 이거 뭐 전개해주면 답이 되겠죠. 해설해보면 이렇게 딱 풀려지고 난 다음에 요거를 전개한 결과값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번. 합성함수 미분법이네요. 자, 합성함수 미분법 어떻게 적용한다라고 했죠? 우선 얘가 그냥 x였다. 그냥 크게 x였다라는 묶음으로 보세요. 크게 x였다. 그럼 얘를 미분하면 얼마요? x의 자승을 미분하면 2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미분. 2가 앞으로 내려가서 2 가로 열고 2x 플러스 2의 1승. 그러니까 그냥 얘가 x였다라고 생각하시고 미분하세요. 크게 미분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알까기 미분. 작은 단지 안에서도 미분해서 나눠서 곱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미분도 제가 분배 법칙이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분하면 여기는 얼마요? 2. 2. 미분하면 0. 그러니까 2가 되는 거예요. 곱해주게 되면 2하고 2 곱하니까 4 가로 열고 2x 플러스 2가 되니까 8x 플러스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6번. 함수 y가 2의 마이너스 5x다. 자, 이거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자, 무리수를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예요. 오일러 상수를 미분하면 자기 자신 나옵니다. 대신에 합성된 상수는 내려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분 취하면 마이너스 5 곱하기 자기 자신 2의 마이너스 5x 하면 끝납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y가 2x분의 3x의 제곱이 있어요. 자, 몫의 미분법. 아까 어떻게 했었어요? dx분의 d에 gx분의 fx다 하면은 분모의 제곱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곱하기. 자, 근데 여기랑 차이점이 나는 건 여기가 더하기인데 나눌 때는 빼기예요. 여기 바뀌는 거예요. fx 곱하기 gx 미분. 자,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그대로 가져갈게요. 자, 요거의 제곱, 그러니까 4x의 제곱. 자, 다음에 fx 미분, 분모 미분. 요거 미분하면 얼마? 6x. 곱하기는 점을 찍을까요? 점. gx 그대로 씁니다. 2x. 그러니까 12x의 자승이네요. 빼기. fx 그대로 씁니다. 3x의 제곱. 곱하기 gx 미분. 요거 미분. 얼마? 2. 저 뭐 정리 안 하겠습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풀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미분을 취한 후 이쪽에 2가 적혀있다는 미분 개수를 구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미분을 다 구해요. 이걸 도함수를 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분을 하고 난 다음에 x에다 직접적인 2를 넣어서 결과를 봐라. 그럼 미분 개수를 구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해설 보시면 쉽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적분을 해라. 제가 뭐 부정적분이다, 정적분이다 이런 개념 잡지 말고 그냥 하셔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첫 번째를 보니까 인티그랄 1을 x에 대해서 적분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1이라는 거는 x의 0승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적분 공식 어떻게 썼어요? 인티그랄 x의 n승에 dx는 지수의 더하기 1을 취하고 분모로 내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n 플러스 1분의 1에 x의 n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분상수는 뺐어요. 적분상수 의미 없어요. 저희 자격증에서는. 자, 일단 플러스 1 하라고 했죠. 1승이에요. 그럼 x의 1승이니까 분모로 내려봤자 어차피 1이고 x의 1승은 1승이니까 그냥 x가 나옵니다. 좀 더 쉽게 할까요? 우리가 앞에서 x를 미분하면 얼마 나온다라고 했어요? 1이 나온다라고 했죠? 그럼 1을 적분하면 누가 돼요? 자기 자신 x가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인티그랄 3x의 자승을 x에 대해서 적분해라. 어떻게? 플러스 1에서 분모로 내려라. 플러스 1에서 분모로 내려라. 3분의 3의 x의 3승. 얼마? x의 3승 되겠습니다. 적분상수 물론 생략하고 있어요.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3번 문제도 이게 더하기 형태가 나오면 각각 적분해라. 분배 법칙 하듯이 각각 적분해라. 자, 네 번째. 정적분 나왔죠? 인티그랄 2부터 4구간까지를 적분해라. 5x의 3승의 dx. 자, 이렇게 구간이 나오면요. 적분 구간이 나오게 되면 우선 적분 구간 무시하시고 적분하세요. 어떻게? 플러스 1을 취해서 분모로 내려라. 그러니까 얼마? 4분의 5에 x의 몇 승이요? 4승이요. 그리고 난 다음 적분 구간 2부터 4까지를 취해요. 우리가 적분에 대한 개념을 또 한번 얘기를 해드리게 되면요. 자, 우리가 요만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이 있는데 선을 아주 미세하게 잘게 구간을 쪼개게 되면 점이죠. 직선이라는 건 점에 대한 조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이 2m 지점에서 6m 지점을 이동하는 거리를 구할 거예요. 그럼 당연히 다 얼마예요? 6 빼기 2가 되니까 4m다라는 개념은 다 알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적분식으로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아주 미세하게 이동하는 거리, 거의 점과 같은 거죠. 이 거리를 우리가 dlm다라고 할게요. dlm다. 그러면은 이 이렇게 미소하게 이제 아주 작게 이동하는 dlm를 거리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예요. 적분간 어디? 2m부터 6m까지. 그럼 미소한 길이를 적분하면 얼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dx를 적분하면 x가 나오는 것처럼 요거 적분하면 얼마요? lm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이게 2부터 6까지가 되는 거죠. 그럼 각각 대입하면 얼마가 됩니까? 6 빼기 2가 되니까 4에 대한 개념을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분에 대한 그 구간적 그 정적분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요. 우리가 우선은 함수를 적분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적분 구간을 각각 함수에 대입해서 빼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만큼 미세한 거리를 다 더하니까 이건 4m에 대한 개념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건 뭐 할 필요가 없는 거긴 한데 그냥 여러분의 적분에 대한 개념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의 길이를 우리가 L라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중학교 때 배웠나요? 자, 호의 길이 L은 반경 곱하기 평면각 세타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평면각은 R분의 L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원주의 길이는 얼마가 돼요? 자, 원주의 길이 세타가 2파이 레디안만큼 돌았을 때죠. 그러니까 L은 2파이 R이다. 이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적분식으로 요거를 한번 나타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어렸을 때 컴퍼스 같은 개념이 컴퍼스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컴퍼스를 이렇게 딱 벌려서 한쪽에 펜을 잡고 이렇게 한 점을 딱 찍는다 이런 얘기예요. 한 점을 찍어서 한 바퀴 싹 돌리면 원주의 길이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컴퍼스 갖다 한 점을 찍었을 때 한 점을 우린 뭐라고 한다? 미소한 길이 dl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미소한 길이 dl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소 길이 dl는 얼마가 돼요?
어차피 그 호의 길이는 r 곱하기 세타에서 우리가 이 r은 이 원의 반지름은 안 변하는 거잖아요. 변하는 건 뭐예요? 세타 각이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r 곱하기 d세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원주의 길이, 자, 원주의 길이는 미소한 길이를 적분하면 돼요. 미소 길이를 적분하면 자기 자신 전체 길이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미소 길이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r 곱하기 d세타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원주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선 각도를 돌려줘야 돼요. 컴퍼스의 각도를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구간은 0도부터 한 바퀴 돌렸을 때가 2파이죠.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를 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저희가 적분하고자 한 매개체가 세타입니다. 그럼 얘는 상수 아니에요. 그럼 어떤 개념이냐면 r 곱하기 0부터 2파이까지의 d세타를 적분해라 이 얘기예요. 그럼 미소한 세타를 적분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자기 자신 세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r 곱하기 세타가 되고 이때 적분 구간 0부터 2파이까지를 대입합니다. 그럼 2파이를 대입하면 자기 자신 2파이고요. 0을 대입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이때 원주의 길이는 2파이 r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분에 대한 개념은 아주 작은 점 또는 점을 이렇게 구간만큼 더하게 되면 선분이 되는 거고 그런 개념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러한 선분에 대한 개념을, 이러한 선분에 대한 개념을 어떠한 구간만큼 적분하게 되면 이거죠. 이 선을 이렇게 구간만큼 더해 나가면 면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한 한 가지 더 얘기하게 되면 이러한 면적 구간이 있어요. 면적 구간. 면적 구간을, 그러니까 이거는 면적이면 X축, Y축에 대해서 이중 적분된 개념인데, 그러니까 한 점이 있어요. 이 점을 0부터 X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선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럼 이러한 선을 0부터 Y까지 이쪽 면으로 적분하게 되면 선을 다시 한번 적분하면 면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면적을 다시 한번 Z축으로 또 한번 적분하게 되면 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 자체가요. 점을 적분하면 선이 되고, 점을 적분하면 선이 되고, 선을 적분하면 면적이 되고, 면적을 적분하면 최적이 되는 개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최적을 미분하면 면적이 되고, 면적을 미분하면 점이 되는 겁니다. 면적을 미분하면 선이 되고, 선을 미분하면 점이 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적분에 대한 개념은 이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다소 유치한 내용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간 우리가 적분을 취해서 구간이 나와 있다. 구간이 나와 있으면 우선 적분부터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구간을 각각 대입해서 빼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4분의 5 곱하기 4를 대입했을 때 4의 4승 빼기 4분의 5 곱하기 2를 대입했을 때 2의 4승을 대입해서 빼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해서 이와 같이 표현을 되어 있으니까 해설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공식에 보니까 5번 문제를 보니까요. 인티그랄 r분의 1을 r에 대해서 적분해라. 그럼 ln r이죠. 물론 여기서는 적분상수 뺐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6번째에서는요. 여기에 R1과 R2에 대한 구간을 줬어요. 그러면 여기에 적분 구간 R1, R2가 들어가지겠죠? 그럼 각각 대입해서 빼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ln R2-ln R1. 어차피 ln이라는 건요. 로그 함수예요. 로그 함수. 그렇기 때문에 이 로그 함수를 이렇게 쓸까요? 로그 2의 R2 로그 2의 R1인데 로그에서 빼기는 나누기로서 연산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로그 2의 R1분의 R2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또는 여기서 ln R1분의 R2다라고 작성할 수가 있겠네요. 일곱 번째. 이 여섯 번째까지 답이 됐고요. 일곱 번째, 인티그랄 무한대부터 r까지 r의 자승을 r에 대해서 적분해봐라. 자, 이렇게 분모의 제곱이 나오면요. 어떻게 바꾸시냐? 인티그랄 무한대부터 r까지 r의 마이너스 2승을 r에 대해서 적분해라.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자, 적분 어떻게 한다고요? 플러스 1을 해서 분모로 내려라. 그럼 플러스 1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분모로 내리게 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승이니까 r의 마이너스 1승. 다시 한번 써주게 되면 r의 마이너스 1승은 자, 마이너스 앞에 있고요. r분의 1 되는 거죠. 우리가 x의 n승분의 1은 지수법칙상 x의 마이너스 n승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지수의 부호가 바뀌면 분모 분자를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무한대부터 r까지. 그럼 자, 대입할게요. 자, 마이너스 살아있고요. r을 대입하면 r분의 1 빼기 무한대 1을 대입하면 무한대분의 1. 자,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r분의 1은 r분의 1인데 무한대분의 1. 어떤 수를 무한대로 나누면 0이죠. 그러니까 결과값 얼마? 마이너스 r분의 1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기 자기학에서 증명할 때 사용하는 그런 중간 공식들이에요. 제가 자격증 시험이어서 어차피 우리가 증명 과정은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전개되어 나가는 과정을 안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공식에 대한 연결고리선이 사라져 버려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연결고리가 있었다면 공식의 흐름을 쭉 보면서 첫 번째 나왔던 공식과 결과 공식이 같다라는 걸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증명 과정이 없이 그냥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예를 들어 전개의 세기라는 게 있는데 전개의 세기는 A도 표현할 수 있고 B도 표현할 수 있고 C도 표현할 수 있다. 그럼 헷갈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공식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외우기 위해서는 한 번쯤은 증명 과정을 쭉 보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걸 다 이해하고 외우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 A라는 공식과 B라는 공식에 대한 연결고리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냥 보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예제들을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리 수학책에 안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기자기학 증명 과정 중에 중간에 있는 요소를 빼와서 제가 필수 예제로 넣는 겁니다. 자, 마지막 8번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8번. 인티그랄 0부터 파이까지 사인 세타를 d 세타로 적분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코사인 세타를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고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통째로 적분해야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단순하게 사인만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코사인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적분 구간은 0부터 파이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각각 구간을 대입해 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가로 열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0도가 되겠습니다. 자, 코사인 파이는 어떻게 표현되죠? 코사인은 이렇게 표현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 360도. 자, 파이 레디안은 180도죠. 자, 90도, 180도. 그러니까 여기가 파이 레디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0도가 되는 지점이 얼마가 나오냐?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계산기로 눌러보시면 돼요. 코사인 180도 그러면 마이너스 1 나옵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0도, 코사인 0도는 1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2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지금 파이가 아니고 세타로 되어 있네요. 지금 보니까 뭐 관계 없습니다. 뭐 똑같은 개념이에요. 세타로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타 대입하면 코사인 세타, 0을 대입하면 0도. 코사인 세타는 그 코사인 세타고 코사인 0도는 얼마? 1. 해서 마이너스 부호가 넘어가지게 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쵸? 좀 제가 실수했어요. 세타인데 파이로 잘못 기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뭐 여러분들 보시면 금방 이해하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전기공학을 저희가 전기자율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미분과 적분에 대한 개념을 모두 작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미분과 적분을 저희가 물리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좀 버리세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학에 대해서 정말 잘하시는 친구들만 하는 거고요. 내가 이제 미분과 적분에 대한 개념 자체 잡기가 좀 어렵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와서 다시 한번 노력해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쓸데없는 시간을 좀 과감하게 버리시고요. 그냥 우리 머릿속에 미분은 뭐다, 개념, 그 다음에 적분은 뭐다 라는 개념만 잡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전기 자격증 또는 전기공학을 공부할 때 있어서 들어가는 이런 연산법 있죠. 이런 연산법을 어떻게 가져가는 건지에 대한 연습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초 전기수학 2장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은 제3장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